안녕하세요, 비디오클래스의 하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인스타360 고3S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 영상이 제가 바쁘게 만들기도 했고 또 정식 펌웨어가 아니어서 완전히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도 많아요. 특히나 이제 댓글로 저조조 테스트는 패스하셨네요. 아마도 고3에 비해서 개선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겠죠? 제가 실내에서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점을 언급 안 한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 나왔으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일단 액션캠이잖아요. 그런데 액션캠 중에서도 특히나 작은 카메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야간에서 화질이 안 좋을 거라는 건 많이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세단 자동차를 리뷰하면서 이 차는 약간 오프로드 성능이 안 좋네요, 잘 포장된 길만 달리세요, 이런 느낌이라서 뭐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께 안 보여드린 부분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굉장히 재미있는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다른 카메라가 끼워져 있죠. 이제 정식으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펌웨어 업데이트, 고3도 업데이트를 했고 고3S도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이 화면이 달린 액션팟 자체는 동일합니다. 스펙이 같아요. 하지만 바로 이 알맹이가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알맹이를 한번 바꿔 끼워봤습니다. 근데 바로 바꿔 끼우면 안 되고 카메라에서 전원 버튼을 한 2초 정도 누른 다음에 이렇게 켜진 상태에서 이렇게 끼워서 켜줘야만 제대로 페어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인스타360 고3라고 써져 있지만 사실은 고3S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고 UI도 고3S에 맞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업데이트를 해봤더니 그냥 고3를 쓰더라도 UI가 이전처럼 좀 개선이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메뉴에 시간 나오거나 배터리 잔량을 누르면 더 자세히 표시되는 이런 부분도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구형 고3도 이번 신형처럼 좋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독으로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신기능을 100%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단독 카메라만 구매할 경우 액세서리에 좋게 달라진 부분들의 장점을 우리가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그 점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기한 게 이 고3S를 장착하니까 고3S의 모든 기능이 활성화되어서 나온다는 게 신기해요. 이 펌웨어가 아예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착한 기기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기능이 따로 활성화가 된다. 다시 이전 카메라를 켜서 한번 예전 걸로 페어링을 해보겠습니다. 얘도 지금 다 한번 켜져 버렸지만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서 그런지 다시 이걸로 잘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두 개는 그래서 페어링이 안 된 상태예요. 한번 켜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연결 중만 떠. 아무것도 지금 안 뜹니다. 페어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껴주면 이렇게 페어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각각의 다른 카메라로 돌아왔고, 구형에서 신형으로도 페어링이 되려나 이것도 궁금하네. 쓸데없는 거지만 테스트 안 해볼 수 없다. 자, 구형 고3를 신형 고3S 액션팟에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넣어주고 켜주고, 얘가 켜지기는 하는데 인식이 잘 됐네요. 기능이 이제 고3S가 아닌 고3로 약간 다운그레이드 되어서 메뉴창도 바뀌었습니다. 신기하다. 이거 진짜 신기하네. 최대 해상도도 2.7K로 잘 나오고요. 지금 7시 10분으로 약간 어둑어둑해졌는데 더 어두워지기 전에 한번 나가서 이 정도 시간에는 어떤 화질을 보여줄지, 그리고 더 어두워지면 또 어떤 화질을 보여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카메라는 약간 이렇게 무식한 쇠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들고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봅시다.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파일 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3 카메라와의 비교군으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두 카메라 공정하진 않아요. 당연히 아이폰 15 프로 쪽이 카메라 렌즈도 더 크고 센서도 보나마나 클 것 같고, 일단 아이폰 쪽은 광각으로 찍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쪽이 화질이 더 좋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이 친숙한 카메라랑 비교를 하는 편이 좋을 테니까 한번 비교군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안경 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3로 촬영한 노을이 살짝 질 때의 하늘과 도시 풍경을 촬영해봤는데요. 대략 이런 느낌이고 모두 자동 모드로 촬영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살짝 밝게 나와서 태양이 가까운 부분은 약간 떠있지만 이내 노출이 잘 잡히면서 이렇게 색감이 잘 잡힌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안정화 모드는 표준으로 해놓고 모두 촬영했는데 영상이 안정적이긴 해도 주변부가 갈수록 화질이 안 좋아져서 원래 이렇게 안 좋았나 싶기도 해요. 가운데 부분으로 올수록 화질이 가장 좋고요. 똑같은 장면 고3S로 촬영한 거 봅시다. 일단 생각보다 많이 달라졌는데, 자동 모드이지만 훨씬 더 HDR이라고 해야 되나? 명부와 안부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이 카메라가 더 뛰어나요. 이쪽을 보면 이 하늘은 분명 밝은 부분이고 이 건물 쪽은 어두운 부분인데,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 사이에 약간의 이미지 처리가 된 것이 느껴지거든요. 약간 언샷 마스크 같은 거 쓴 느낌? 어떻게 보면 센서의 능력으로 커버 친 게 아니라 후보정 기술로 커버를 치는 건데, 이런 거 애플, 아이폰이 굉장히 잘하는 기술이죠. 약간 그런 느낌의 질감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색하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일단 색감도 훨씬 쨍해졌고 이전보다 구름도 잘 보이고, 특히 주변부가 훨씬 더 화질이 좋아졌어요. 아니, 이거 렌즈가 분명히 바뀐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렌즈 약간 다르게 생겼다고 말했잖아요. 이거 보면 렌즈가 바뀐 게 확실해. 왜냐면 주변부가 갑자기 이렇게 화질이 좋아질 리가 없어. 너무 좋아졌고, 다시 고3 부분을 보면 이 하늘 부분의 노출을 잡느라 약간 어두워졌을 때 이 나무 부분은 너무나도 지저분해졌어요. 아예 검게 표현된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고3S에서는 물론 나무가 있는 부분 어둡게
표현되긴 했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더 무엇이 있는지 구분 가능할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고 여러모로 색감이 좋아진 걸 알 수 있죠. 이때 보기보다는 좀 어두웠는데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폰은 어떻게 나왔는지 볼까요? 자, 일단 공정한 비교가 좀 아닌 게 아이폰은 이렇게 렌즈가 3가지 있으면 초광각, 표준, 망원 이렇게 3가지가 있거든요. 이 중에 표준으로 촬영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화각이 조금 더 좁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화질이 좋고요. 이렇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특히나 이 어두운 부분이 너무 잘 표현된 것을 알 수 있죠. 아이폰 화질이 확실히 좋긴 해요. 이때 초광각으로 찍었으면 조금 더 비교를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 영상은 조금 더 날이 어두워졌을 때 한 8시 10분쯤에 꽤나 어두운 곳의 거리를 촬영한 영상인데요. 지금 고3 영상인데 딱 보면 노이즈도 굉장히 많고 주변부 화질이 굉장히 안 좋고 여기 국내산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흐릿흐릿한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CU 간판도 너무 밝아서 이렇게 하얗게 떠버린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 어두운 부분의 건물 창문들은 겨우 표현이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화질이 안 좋은 걸 알 수 있죠. 그럼 고3S는 과연 변했을까요? 자, 이제부터 진정한 저조도 테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자, 일단 비슷한 샷으로 딱 보면요. 여기 일단 CU 어떤 색깔인지 딱 나오죠. 하늘도 잘 표현되었고 이런 주변부도 훨씬 더 화질이 좋습니다. 이 국내산이라는 글자도 훨씬 더 잘 보이죠. 이건 분명히 렌즈도 프로세서도 바뀐 게 분명해요. 그리고 주차장을 뜻하는 P, 이 P도 고3에서는 색깔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밝아가지고 그런 거겠죠? 그런데 고3S에 와서는 딱 어떤 색깔인지 구분될 정도로 파란색으로 나온 걸 알 수 있죠? 확실히 많이 좋아졌다.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고 노이즈도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전보다는 굉장히 나아진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세로로 촬영했는데요. 고3S의 좋은 점이 이렇게 세로로 두고 촬영하면 자동으로 세로 모드로 찍히고 영상이 세로로 나와요. 근데 이전 버전인 고3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따로 세로 설정을 해줘야 세로 영상으로 나오고 아니면 그냥 가로로 찍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센서 자체가 1:1 비율로 촬영이 돼서 거기서 이제 크롭을 하는 건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로 찍건 세로로 찍건 똑같이 가로 영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고3 부분을 보면 색감도 전체적으로 죽어있고 워낙 좀 어두웠기 때문에 주변부의 글자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촬영이 되었는데요. 고3S는 글자가 보일 정도로 훨씬 더 화질이 좋아졌고 일단 색감이 너무 예쁘게 잘 표현됐습니다. 노이즈도 이전보다 훨씬 덜한 것 같고요. 아이폰 쪽을 보자면 아이폰은 색감이 조금 더 따뜻하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약간 취향에 따라서 아이폰 색감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이 고3S의 색감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화질은 확실히 아이폰 쪽이 더 좋네요. 이런 차량의 불빛도 훨씬 더 예쁘게 표현이 되고 아무래도 센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플레어 억제력은 고3S 쪽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이 아이폰에서는 플레어가 너무 심하게 보이는데 고3S는 차량과 정면으로 마주쳤을 때도 플레어가 눈에 띄게 보이진 않아요. 여기 이렇게 살짝 있죠. 그리고 또 어두울 때 인물 톤은 어떨지 봤는데 고3S 나쁘지 않죠? 그냥 평범합니다. 이게 완전히 또 어두운 것은 아니고 살짝 가로등 때문에 얼굴에 빛이 받을 때예요. 빛이 좀 없을 때에는 이렇게 피부톤이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이전 버전도 못 쓸 정도는 아니지만 피부톤이 확실히 안 좋네요. 피부톤이라고 할 만한 게 없을 정도로 다운돼서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색감도 같은 모드로 찍었는데도 색감 모드가 다르다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칙칙하게 나왔어요. 아이폰으로 촬영한 거. 참고로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의 화질이 아이폰은 굉장히 큽니다. 확실히 후면 카메라라서 그런지 뒷배경도 잘 날아가고 굉장히 화질이 좋은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곳은 잘 쓰이지 않는 주차장의 가장 꼭대기층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빛이 아예 없었어요. 희미하게 초록색 불빛만 있었는데 고3에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조도에서 노이즈가 있건 없건 간에 일단 그냥 안 보이는 수준으로 영상이 아예 안 나와요. 자, 고3S는 약간 보입니다. 근데 고3S도 확실히 좋은 화질은 아니에요. 겨우 보일 정도. 하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저조도 성능이 아예 안 보이고 보이고 정도로 큰 차이가 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야경을 바라보고 있는 영상도 촬영을 했는데요. 고3S입니다. 그리고 고3. 고3는 다른 시간에 찍은 것처럼 화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확실히 저조도 성능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어두워진 밤에 밤길을 한번 이렇게 걸어봤는데 고3고요. 이렇게 아파트 쪽은 완전히 안 보이죠. 지금 불빛이 보이는 곳만 겨우 보일 정도이고요. 고3S는 이렇게 아파트 쪽이 형체가 좀 분간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두운 쪽은 완전히 안 보여요. 그런데 밝은 쪽의 화질이랑 하늘이 훨씬 더 예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색감 자체가 많이 다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두운 밤에서 아이폰은 이번에 전면 카메라로 촬영을 했고 고3와 고3S를 카메라에서 부착하고 차량 실내를 찍어봤는데요. 고3는 아예 제 얼굴이 보이지도 않아요. 잠깐 이렇게 창문을 내렸을 때에만 얼굴이 겨우 보이고 다른 장면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폰도 이번엔 전면 카메라였기 때문에 화질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잘 보이죠? 그런데 전면 카메라라서 그런지 광각은 아니에요. 자, 그럼 고3
고3S 일단 색감 괜찮고요. 자, 영상 내내 얼굴이 완전히 잘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3보다는 훨씬 잘 보이고 이 창문을 내렸을 때는 훨씬 더 밝게 잘 나옵니다. 한번 세 개 비교해서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확실히 아이폰 쪽이 화질이 조금 더 좋지만 고3S는 광각이면서 어두운 밤에도 분간이 가능한 그런 영상을 보여줘서, 그리고 노이즈도 굉장히 굵은 입자처럼 못생긴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나쁘지 않은 노이즈 억제력을 보여주죠. 다시 고3를 보면은 고3는 너무 어두워서 영상을 아예 쓸 수가 없는 정도예요. 자, 이렇게 저조도 성능을 한번 살펴봤고, 이 외에도 여러분이 댓글 남겨주신 점이 있는데요. 표단 포커스와 초점 거리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네요. 사실 이런 고정 초점 액션캠 같은 경우에는 초점 거리를 논하는 게 과연 맞나 싶긴 해요.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들은 모두 초점 조절 기능이 있는데 이런 액션캠은 아직 초점 조절이 다 안 되거든요. 아마도 액션캠 특성상 이게 막 구르고 강력한 충격을 받고 또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포커스를 제대로 맞추고 있어야 되니까 이 렌즈 설계가 굉장히 강력하고,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고정 초점을 택해야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최단 초점 거리를 재는 게 맞나 싶긴 하지만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아이폰 화면이 잘 보이죠? 지금은 선명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면 이렇게 초점이 조금 나가죠? 당연히 가까이 가면 나가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초점이 맞은 것처럼 표현이 될 거예요. 뒤에도 초점이 맞고 앞에도 초점이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저조도 부분도 한번 살펴봤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점도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용하고 재미있는 비디오 클래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